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보면 정말 현금 부자인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대출이 중단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 봤거든요. 지금 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기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선 BJ 기사인데요. 제목이 농협 초강수의 연쇄 대출 중단 우려, 비상 걸린 시중 은행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농협은행에서 이제 신용 대출을 제외하고 모든 가계 대출을 이제 11월 말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른 시중 은행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지금 기존 농협은행 대출을 재약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대출 수요까지 이렇게 막으면서 타 은행으로 이 수요들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걸 보면 20일 날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오늘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계 부동산 담보 대출, 전세 대출, 비대면 아파트 담보 대출, 단체 승인 대출,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집단 대출이거든요.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너무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기사라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이유를 보면 농협은행의 대규모 대출 중단 사태의 주요 원인은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한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이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에서 시중 그 은행들에게 가계부채 총량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이제 넣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농협은행이 잡았던 그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곳은 연간 목표치의 절반 정도로 이제 채운 상황이어서 지금은 여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농협은행에서 대출 중단을 하게 되면 다른 은행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또 풍선 효과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급격하게 다른 은행들의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거든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당장 대출을 뭐 중단한다거나 할 계획은 없다. 그러면서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연쇄 대출 중단 사태가 빚어지는 게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일단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우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지금 집을 살려고 계획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대출이 나올 줄 알고 계약을 했던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현재는 지금 농협은행에서 중단했기 때문에 꼭 농협은행에 받아야 되는 분들은 정말 그런 것 같고 다른 은행들은 아직 괜찮으니까 그런 은행에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연말이 갈수록 이 수요들이 계속 몰리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집단 대출 같은 게 다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계속 이렇게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걸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계속 작년부터 우리가 "영끌한다." 계속 그런 보도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끌하는 원인이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집값이 내려간다, 내려간다.' 생각을 했는데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집을 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속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때문에 이렇게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내 집 하나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출이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지금 이분들의 상황을 보면 내가 내 집도 없이 거의 전세나 월세로 살았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나 월세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기가 힘드니까 '그럴 거면 내가 이제라도 내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출까지
중단을 시켜버리면 이제 이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보면 정말 현금 부자인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대출이 중단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보다는 정말 돈이 없고 힘든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이러한 대출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수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걸 중단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말 마음이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첫 집을 마련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6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대출을 받지 못했으면 저는 그 집을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 집을 샀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삼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출이라는 게 예전에는 제가 이 대출을 되게 두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집도 살 수 있었고 제가 투자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대출이란 것을 정말 저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게 되면 그게 나에게 무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내가 충분히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잘 활용해서 집도 살 수 있고 우리의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대출이 뭐 중단이 된다든지 대출을 축소를 시킨다든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서야 내가 집을 사야겠다. 이제서야 내가 투자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이런 기사를 보고 정말 힘이 빠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제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이제 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저도 빠르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지금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마음도 착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게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